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최상목이 위헌적 소지가 크다며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최상목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 외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최상목은 대통령직을 맡게 된 것에 가족들이 아주 크게 기뻐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국가적 불행과 위기에서 선출되지 않은 가장 거대한 권력을 내란의 이유로, 그것도 본인의 내란 공범의 혐의가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고 또 그게 기쁨이었다고 외신에 인터뷰를 한다. 강선 의원은 대통령이 되어 가족이 크게 기뻐했다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의 외신 인터뷰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정면 의원도 다음과 같이 분노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입니다. 위헌을 일삼아온 주제에 위헌 타령이라니 솟구치는 구토를 진정시키고 내란 대행을 냉정하게 단죄하겠습니다. 혹시 했지만 역시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을 촉발시킨 명태균 게이트를 덮어 내란 숙의 윤석열 부부를 결사옹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거부했으니 사전적으로도 부역자라는 호칭이 과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난해 말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게 된 뒤로 불과 2달 반 만에 8건의 법안을 걷어찼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모욕한 셈입니다. 2년 반 동안 25건을 거부한 윤석열을 능가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은 너무 고상합니다. 망둥이가 뛴다고 꼴뚜기가 날뛰는 꼴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 명분은 구토를 유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 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습니다.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떠받치는 내란 동조 세력에 치명적일 수 있는 특검이어서 차마 공포할 수 없다고 자백한다면 누군가는 측은하게 여겨줄지도 모릅니다.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헌이라 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뻗쳐있는 정권 실세, 여권 실력자들이 수두룩하고 공천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범죄 양태도 부지기수인데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대행입니다. 이제는 단죄의 시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될 한 주를 앞두고서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선고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것이 저는 지금 내란 세력의 총반격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내란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검은 손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100개를 나열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건지 잘 짜여진 각본인지는 나중에 분석해봐야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한 겁니다. 성공함으로 인해서 선고도 지금 자연스럽게 지연되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저는 선고 지연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윤석열 측에서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물밑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측에서 차단하는 것은 뭐 광장에 우리가 나가는 것도 있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별도의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열심히 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최상목 탄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네. 최상목 탄핵은 한 2가지 정도 큰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8대 0으로. 그런데 여전히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국회가 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색하다, 모순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최상목 탄핵은 네.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켜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물론 그래도 임명 안 한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네.
그래도 최상목이 지금처럼 계속 임명 안 하는 것보다는 1이라도 가능성이 바뀌고 올라갑니다. 그거 자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심리적인 영향을 미쳐요. 윤석열 구속 취소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면 네. 헌법재판관들이 고민이 되죠. 마은혁 재판관이 와서 같이 할지 아니면 좀 빠르게 네. 임명돼서 뭐 변론 재개 이 논란이 있기 전에 그냥 빠르게 선고할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막 움직여서 네. 헌법재판소가 그런 영향들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 세력의 총 반격이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음. 이것을 막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다고 보면 네. 이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인 3월 26일 이후로 선고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게 다 다음 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다음 주만 버티면 돼요. 한 주만 버티면.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 주만 다음 주만 어떻게든 버티자라고 총공세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헌재 재판관들 혹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다양한 방식의 영향.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지금 계속 가서 뭐 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뭐 하고 다 네,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을 총공세하는 겁니다. 그래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당연히 인용을 확실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사석에서 만나면 인용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맞춰서 다음 스텝들을 준비하고 있지 조금이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분들도 머릿속에 없어요. 네. 다만 시간을 끄는 것이 의심스럽고 불편한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헌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헌재의 결정을 우습게 하는 최상목 탄핵이다 이겁니다. 또한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저들의 총력전의 이유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재명만 아니면 살아날 방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이재명에 대한 공포겠지요. 이를 증명하듯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연말에 법안하고 예산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권유를 한 번 이제 그게 정상적이죠. 네. 했다는 거예요. 네.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참모들과 장관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다 말려들어요. 네. 근데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대통령이. 네. 윤석열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더니 제가 왜 이재명을 만납니까? 서너 가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네. 그게 윤석열의 진짜 모습이 다 담겨 있는데요. 딱 한마디가 만나죠. 대신 구속되기 전날이요. 딱 이 한마디를 던지더래요. 구속되기 전날? 정말 옹졸하네. 여기에 모든 게 이재명에 대한 야당에 대한 정치에 대한 윤석열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여기 저는 경험까지 끌고 왔다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재명 정권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윤석열 내란 종식입니다. 미국이 민감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킨 것이 이미 1월에 결정이 났으니 외교부의 무능과 최상목의 무능은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023년부터 미국이 이를 예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정건 전 외교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보시지요.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 금지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 문장은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에 서명한 한미동맹 80주년 기념 워싱턴 선언의 세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미동맹 80주년 기념 정상급 선언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NPT 의무와 한미원자력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장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NPT 의무를 잘 지키는 나라이고 한미원자력 협정 또한 잘 준수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콕 집어 한미동맹 80주년 문건에 넣었어야 했을까요? 이제야 풀립니다. 짐작도 했지만 미국은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매우 비뚤어진 욕망을 가진 윤석열 정권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 속에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윤통에게 NPT와 한미원자력 협정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서로 도움주고 도움받는 동맹으로 차근차근 진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 핵무장으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기 어린 독자적 핵무장의 욕망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쳤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한미동맹을 신처럼 떠받드는 대한민국 자칭 보수에 대한 윤석열 사기극이 아니겠습니까?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과 결합이 되면 딱 독재국가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헌재에 달렸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부활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